우리 출연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카자흐스탄의 총 어르신 관계자분들하고 학생 참가자를 환영합니다. 이번에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소개를 받은 본대학교 한국학생과의 소장인 김블리아나라고 합니다. 간단한 특강을 준비하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해도 정리해 주세요. 자, 저는 원래 여기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살고 있는 나라의 카자흐스탄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가진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이라는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나라의 과거와 현재, 전통과 요즘 모습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나라들이 생겨났는지, 또 카자흐스탄이 어떻게 독립하게 되었고 대한민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들으시게 될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대해 조금 더 흥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다들 처음 카자흐스탄을 오셨죠? 그래서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머릿속에 뭐가 떠오를까요?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뭐가 떠올렸어요? 호수? 호수. 네, 그리고 석유? 네. 물고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카자흐스탄이 어떤 나라인지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자흐스탄 공화국, 카자흐스탄 유라시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를 동시에 어우르는 국가입니다. 국토의 대부분은 아시아에 속하고 일부는 유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카자흐스탄의 역사, 국가 형성,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땅은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거주해온 곳입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중요한 무역과 경제 경로와 루트가 지나가는 곳으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융합은 카자흐스탄의 역사를 관통하는 특징이며 매우 풍부하고 역동적이며 다채로운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시면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나라들 스탄이라는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인데 스탄은 고대 페르시아어로 땅 또는 나라의 의미하고 카자흐는 방랑자, 노마드를 뜻합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이라는 이름은 방랑자의 땅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노마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 정중앙에 위치해서 고대, 현대, 동양의 전통과 서양의 현대가 독특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 장엄한 산맥과 맑은 호수,
위대한 실크로드, 바이코누르 우주 발사장, 그리고 현대적인 수도 아스타나, 이 모든 것이 바로 카자흐스탄입니다.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의 발전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스타나, 알마티, 쉼켄트 등 대도시 발전 모습을 보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변화와 더불어 어떤 지역에서는 카자흐스탄을 손길닿지 않은 자연, 사막, 고대 도시들, 그리고 거의 알프스와 같은 아름다운 풍경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의 대륙이 중심에 위치한 나라로 국토의 대부분은 아시아의 일본 유럽에 속해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면적은 약 272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9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수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스타나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약 2천만 명이며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국기하고 국장을 카자흐스탄의 국기하고 국장을 볼 수 있습니다. 푸른색 배경에 노란색 태양과 독수리가 그려져 있으며 왼쪽에는 전통 무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푸른색은 병화와 하늘, 태양은 생명, 독수리는 자유를 상징합니다. 국장을 보시면 샹이락은 노마드 전통 집의 루트라는 집을 전장의 중심 부분입니다. 샤네락 중심으로 두 마리의 황금색 말이 그려져 있습니다. 얘는 전통, 가족, 그리고 단교를 상징합니다. 카자흐어가 국가 카자흐어가 국가 공용어이며 그리고 러시아어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가 언어는 카자흐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어도 사용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영어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세 가지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카자흐스탄의 자연에 대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 전통, 성격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카자흐스탄은 국토가 매우 넓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곳에는 끝없이 펼쳐진 초원, 장엄한 산맥, 그리고 맑고 아름다운 호수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기후도 조금씩 다릅니다. 북부 지역은 겨울이 길고 매우 춥고 남부 지역은 겨울이 짧고 따뜻한 편입니다. 그리고 여름은 대체로 덥고 건조하며 그래서 일부 지역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옷차림에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카자흐스탄 북쪽에 아주 추울 때는 한 30도까지 도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아주 더울 때는 남쪽에 50도, 55도, 가끔씩 60도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카자흐스탄 자연관광 일교차가 아주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자연관광지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은 여기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 아래 그림
나오는 거는 차른 협곡, 차른 캐년이라고 하는데 작은 그랜드 캐년이라고도 불리는 아름다운 협곡이에요. 그리고 볼사의 호수도 있고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에메랄드빛 호수로 하이킹과 캠핑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알타이산맥, 카자흐스탄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숲과 호수가 많이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카스피해도 있습니다. 카스피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 호수로 해변 관광지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카자흐스탄은 도시뿐만 아니라 자연을 즐기기에도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자흐스탄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인구는 약 2,000명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느냐보다 어떤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130여 개의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의 나라의 큰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자흐인은 70%고 러시아에는 15% 약 15%이고 그리고 우즈베키, 우크라이나인, 위구르인, 독일인, 타타르인, 기타 민족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30여 민족이 같이 가게 삽니다. 그래서 민족 간의 조화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1995년에 카자흐스탄 민족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은 다양한 민족의 관리를 보호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타민족 그 중에서도 고려인들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47년 구소련 정부는 극동 지역에서 살던 많은 고려인들을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켰습니다. 이 강제 이주를 고려인 강제 이주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큰 고통을 겪었지만 고려인들은 새로운 땅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농업, 교육, 의학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오늘날 카자흐스탄에는 약 12만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카자흐스탄 사이에 문화 교류를 이루어주는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때 7살이었고 어머니는 2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모님과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저에게도 조금씩 알려주셨습니다. 그 세대는 흔히 침묵의 세대라고 불립니다. 사실은 직접 강제 이주를 겪은 분들을 그 힘들었던 시간을 말로 표현하길 어려하셨지만 그 고통과 두려움은 여전히 그분들의 눈빛과 삶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고려인 외에도 카자흐스탄의 다른 민족들도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소련 시절의 독일인, 크림 타타린, 체체닌,
인구슈 등 여러 민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을 떠나 카자흐스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민족들은 어려운 시대를 겪었지만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면서 카자흐스탄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카자흐스탄은 다양한 민족이 평화롭게 운동하는 진정한 다민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 민족의 따뜻한 환대와 포용 덕분에 많은 민족들이 이 땅을 자신의 고향으로 받아들이고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단지 거주지가 아니라 함께 아픔을 견디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간 공동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에 사는 다민족, 저 같은 고려인들이 항상 카자흐 민족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다양한 민족들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라의 독특한 문화 국가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대한 이야기를 이 나라의 아주 오래된 역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고고학자들은 지금의 카자흐스탄 땅에서 약 100만 년 전 인류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카라타오 산맥 지역은 구석기 시대의 사냥꾼과 채집민들이 살았던 중요한 무적지입니다. 더욱 당시 사람들은 아직 금속을 사용하지 못했고 그리고 돌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면서 점점 넓은 초원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금속 가공을 배우게 되었고 말을 길들이는 데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또 말과 함께 등장한 것이 바로 전투용 전차였는데 이 전차는 빠르고 가벼워서 전쟁에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바로 안각화, 즉 바위에 새겨진 그림들입니다. 카자흐스탄에는 다양한 안각화 유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탕가르, 주드소, 알파오젠 등이 있습니다. 이 그림들에는 사냥 장면, 춤, 전차, 동물, 신화 속 인물들이 그려져 있어서 마치 옛날 사람들이 남긴 책처럼 느껴집니다. 기원전 3000년경 이 지역의 청등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는 쿠르간이라고 불리는 귀족들의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유명한 유적지로는 베가즈, 난디바이, 타키스켄트 등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방어용 해지와 성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도시 같은 마을도 있었고 전사, 장인, 제사장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 후 절기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는 사카족이라는 유목민족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들은 그리스에서는 스키타에, 페르시아에서는 사카, 중국에서는 세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카족은 활을 잘 쓰고 말을 잘 타는 유목민으로 유명했고 금세공 기술도
되어났습니다. 혹시 학생 여러분들이 황금 인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황금 인간. 모든 날.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슬라이드에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된 가장 유명한 고고학적 유물 중 하나인데요. 알마트 근처에서 발견된 왕족 무덤에서 나온 청년 전사의 유골입니다. 이 전사는 4,000개 이상의 금 장식도 있었고 지금은 카자흐스탄의 국가 상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주 오래 전부터 카자흐스탄 땅은 독특한 유목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그들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넓은 초원을 개척하며 오늘날까지 전해진 소중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기원전 1000년부터 이 지역에서 튀르키 부족들의 영향력이 강해졌습니다. 오구스, 깁차크, 가르루크 등 여러 부족들이 대규모로 이동하며 카자흐스탄인 문명의 교차로가 되었습니다. 초기 중세에는 튀르키에서 강국, 가르루크 강국 같은 나라들이 생겼고 그 후에 키mek 연맹과 오구스 연맹도 형성되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실크로드입니다. 이 길을 카자흐 초원을 가로질러 중국과 유럽을 연결해줬습니다. 무역을 통해 종교들도 진행되었는데 이슬람, 기독교,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슬람이 주요 종교가 되었고 9세기에는 카자흐 부족들이 무슬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스크와 미나렛이 아직도 초원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10세기에는 몽골족이 카자흐스탄 지역에 들어와 주지와 차가타의 우후스를 세웠습니다. 이 우후스들은 이후 모글리스탄과 아코르다 같은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15세기에 들어서면서 카자흐 민족이 형성이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16세기 초 가슴간이라는 지도자가 카자흐 부족들을 하나로 모아 처음으로 카자흐 국가를 세웠습니다. 이게 바로 카자흐스탄 강국입니다. 이 나라는 세 개의 주즈, 즉 부족 연맹으로 나뉘었는데 장조즈, 중조즈, 소조즈라고 불렸습니다. 각 조즈는 간과 귀족들이 다스렸지만 항상 서로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에요. 가끔 다툼도 많았답니다. 그리고 18세기에는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어요. 몽골계 부족인 융가르가 카자흐스탄을 침략하면서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 시기를 악다방 슈비린디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한국말로는 큰 재앙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23년부터 1727년까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고향을 떠나야 했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소주제 지도자 아블라이라는 러시아 제국의 보고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731년 카자흐스탄 일부 지역이 러시아 제국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걸쳐 카자흐스탄의 다른 지역들도 차츰 러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의 권력은 점점 사라지고 러시아 정부가 새로운 법률을 도입했으며 러시아인 이주를 장려하고 경제와 행정 체계도 크게 바꿉니다.
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초 카자흐스탄은 소련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1936년에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세워졌고 이 시기에 산업화가 시작되었고 집단 농장이 도입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기도 했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유럽 91년 12월 16일 카자흐스탄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현대사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라가 곳곳에서 큰 변화와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는 자체 통과인 탱계를 도입했고 새로운 헌법도 제정했습니다. 수도는 아스타나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UN 그리고 상하이 협력기구, 이슬람 협력기구, 투르키 국가연합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스미폴라잔스키 핵실 헌장의 필수에도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바로 독립기구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은 핵무기 없는 나라임을 선언하고 평화와 대화를 위한 활동에 앞장서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카자흐 알파벳을 키릴 문자에서 라틴 문자로 바꾸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는 현대화와 디지털화 그리고 더 개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정화는 계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카자흐스탄은 130개가 넘는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사는 다민족 세속 국가입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활발히 교류하며 발전하고 있답니다. 카자흐스탄은 대통령 중심제의 단일 국가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민주주의와 세속주의,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사람과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 국내외 정책을 책임지고 국민의 단합을 상징합니다. 국회는 세나트 상원과 하원 마질리스로 구성되어 법률을 만들고 감시합니다. 정부는 행정부로서의 각 부처를 이끌며 나라를 운영합니다. 카자흐스탄은 17개 주 그리고 3개의 특별시 그 중에 아스타나, 알마티 그리고 신텐데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경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카자흐스탄은 전년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세계적으로 중요한 광물과 에너지 차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연, 텅스텐, 바라이트는 세계 1위 매장량을 자랑하고 우라늄과 은, 석유, 석탄도 세계 주요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주요 산업은 석유, 가스, 금속, 화학, 농업이고 농업도 발달해 있습니다. 북부 지역은 밀과 보리 같은 곡물 생산이 활발하고 남부는 쌀과 면화, 과일, 지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실실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유라시아 무역과 교통의 허브 역할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과학과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카자흐스탄은
400개 이상의 과학기관이 있고 2만 명 이상의 연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환경, 에너지, 디지털 기술, 바이오 안전 등 7가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젊은 과학자들을 위해서 유한 지원도 많고 매년 많은 연구자들이 해외에서 연수하여 최신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자흐스탄의 문화와 전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자흐스탄 전통 음식은 유목민 생활에서 유래한 것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시바막은 가장 유명한 국립 요리로 삶은 고기와 면을 함께 먹습니다. 그 밖에도 푸르닭이나 솔파, 안티 등 고기 요리가 다양합니다. 미식품들 중에서 카트, 후무스는 말초스로 만든 국물, 후무스 그리고 슈가 같은 것이 인기가 많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차 문화도 발달해서 차를 마시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자흐 민족의 전통을 존중하고 지키는 동시에 이곳에 사는 다른 민족들도 각자의 전통을 보존하며 서로의 문화를 일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문화의 돌자기, 등수비, 카자흐와 러시아 문화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반면 카자흐스탄의 전통인 길끊기 의식도 민족들의 문화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음식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자흐스탄 식당에는 카자흐의 미시바막, 우즈베크의 국, 미구르의 랑마, 러시아의 보르시와 필민이 올라오고 여기에는 한국의 고려인의 김치와 각종 샐러드의 반찬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런 상호 문화 교류가 카자흐스탄 문화를 독특하고 공분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카자흐스탄과 대한민국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과 대한민국은 1992년에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때부터 두 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오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대한민국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 에너지, 전자산업, 석유가스 산업, 자동차 산업 등에서 협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 경제에 투자하는 상위 5개국 중 하나이며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삼성, 현대, 롯데, 두산, 포스코 등 한국 자본이 참여한 700개 이상의 합작 기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은 리튬 광산 개발과 문화행동 교류 확대를 위한 협정도 체결했습니다. 문화 행사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도 하고 아스타나와 서울을 직접 연결하는 직항 항공편도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략산업, 핵심 광물 공급, 기계산업, 디지털화, 금융,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약 12만 명의 고려 동포들도 양국 관계를 또
굳건히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 그렇게 하고 반대로 현재 한국에서는 공부하고 있는 1,000명이 넘는 카자흐스탄 학생들도 두 나라를 잇는 우정의 황금 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카자흐스탄은 동양과 서양을 잇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을 잇는 다리입니다.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 풍부한 자연 자원, 그리고 열린 사회를 가진 나라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침략부터 전체주의, 식민 지배, 그리고 독립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련을 겪고 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련들이 우리 국민을 강하고 감명적이며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평화와 우정 그리고 협력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과의 우정은 외교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는 큰 고려인 디아스포라도 있고 그 고려인 디아스포라가 국가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일하고 여행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만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좀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